네, 김영환입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대형 사고가 또 났잖아요. 그 배터리 공장에 리튬 배터리 만드는 회사랑 같은데 그게 이제 폭발해가지고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폭발하니까 물로도 끌 수 없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어제 또 나왔죠. 죽은 사람, 다친 사람 다 해가지고 한 30여 명이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그 사고 나서 희생자의 그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 나라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제3국의 그 어려운 나라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코리안 드림을 생각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나름 그 나라에서는 선택받은 친구들, 선택된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왔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나라 와서 확실히 우리나라 오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보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좋다라고,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닌 우리나라 못 온, 그 나라에서 못 온 친구들은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받지 못해가지고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한국에 가서 배터리 공장 일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죽었대,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야, 나도 거기 갈 뻔했는데 못 가가지고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행이 됐고, 선택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죽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대판 세옹지마가 아니고 뭐냐. 우리 삶이라는 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과 사를 넘나들죠.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1년에 수천 명이고, 선박사고는 많이 적지만, 또 비행기 사고도 적지만 그래도 아직도 있다는 거죠. 산업재해로 이렇게 어제같이 이렇게 대형 사고로, 또 내지는 대형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서 그 사고로 숨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1년에 수천 명이 돼요. 재작년 2년 전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까 2,0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 그런 데서 죽는 사람들이 팔자가 나쁜 거냐, 다. 팔자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한 번에 탁 나면 그 안에는 천하의 선량한 사람도 있고 천하의 악당도 있죠. 대형 사고에는 예나 지금이나 그걸 가리질 않아요. 선량이냐 불량이냐 그걸 가리질 않죠. 그냥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자연사를 못하고 횡사를 하냐. 왜 비명 횡사를 하냐. 늘 우리가 이제 성찰하는 거죠, 삶을.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무엇을 연구하냐. 인생이라는 게 운명이냐, 운명론으로 가느냐. 삶을 결정된 데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운명이라고 이제 보통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거냐?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 운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개척할 수 있는 거다. 개척해서 살 수 있는 게 운명이다. 니체 같은 경우는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를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해진 것을 부정하고 뛰쳐나가야 된다.
개척해야 된다. 그 개척된 운명을 이제 사랑해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모르라는 건 사랑하라는 얘기고, 파티라는 것은 뭡니까? 운명이잖아요. 주어진 운명인데 그 주어진 운명이 그냥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개척된 자기가 개척해낸 그런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아모르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의지를 통한 개척된 어떤 운명, 그것을 사랑하라. 그런 이제 자유의지와 결정론, 결정돼 있다, 운명은.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항상 이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답은 없죠. 아무리 뭐 개척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삶조차 결정됐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주를 보잖아요. 그럼 팔자가 있다. 사주를 보면 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결정돼서 하는 거니까 그걸 막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 나쁜 경우는 그걸 막 극복하려고 노력해서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 극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극복이 안 된 경우는 결정론 맞네. 그리고 됐다 그러면 아니 자유의지가 맞네.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결정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결과론으로 보면 그 결정론이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반박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도는데, 우리 삶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자연사와 비명행사, 자연사와 행사가 같이 있다. 같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가 뭐고 행사가 뭐냐,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자연사 쪽으로 가는 게 그나마 현명한 삶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명이 아무리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운명을 그냥 덥석 받고 거기에 종속되지 말고, 가능한 그 운명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운명을 극복하는 그런 삶이 그나마 이 삶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니체의 그런 어떤 정해진 운명을 부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다 종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가요, 세로로. 그러니까 사람도 세로로 가죠. 자동차도 세로로 가. 배도 세로로 가. 비행기도 다 세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왜?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옆으로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있잖아. 옆으로도 갈 수 있지. 근데 옆으로 횡으로 가는 것보다는 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자동차도 요즘에 뭐 기술 좋아가지고 횡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종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고, 그러니까 종으로 가보세요. 횡으로 가는 건 뭐 100km를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운전할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종으로 가면 100km가 아니라 300km로도 막 달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효율성이 높으니까 이제 우리가 종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도 태어나서 쫙 가서 자연스럽게 가서 살다가 딱 죽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자연사라고 하죠. 자연사. 요즘 여성은 88세, 남성은 84세거든요. 평균 수명이 요즘에. 그럼 평균 되면 남녀 합치면 80한 5, 6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80한 5, 6년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큰 죽음과 결부된 거가 아니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 85, 6년 사는 게 자연스럽게 사는 삶인데, 왜 살아가다가 삶이 탁 가로막히냐 이거야. 가로막힌다. 가로막힐 횡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횡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은 종이 아니라 횡 들어가는 거. 가로 횡자.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자연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제처럼 대형 사고가 나서 팍 죽는 거, 그것을 비명 횡사라고 그러죠. 횡사. 횡자가 들어가는 거야.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삶이 가로막혀버려. 그래서 죽어. 횡사라고 하죠. 자동차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가 탁탁 가로막히는 데가 있죠. 가로막히면 서야 되는데 자동차가 관성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라는 게 있잖아요. 횡단보도. 우리가 왜 자동차 타고 막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만나잖아요. 다이아몬드 표시가 이렇게 있으면 전방 70m 전방에 횡단보도가 나온다. 횡단보도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표시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근데 멈추지 못하면 거기서 사고를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의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서 사람들이 사상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또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춰라. 그러잖아. 일단 멈췄다가 가라. 왜? 그만큼 그 사각지대도 있지만 하여튼 사고를 많이 내더라. 횡단보도에서.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횡자 들어가는 그 길에서 사람이 어쩌다 막 횡단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횡단하다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는데 횡으로 가는 배들은 어때요? 부딪히면 그냥 바로 침몰이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 횡단하다가 죽는 거. 뭐 대서양을 횡단한다. 태평양을 횡단한다. 횡단한다. 횡자 들어가는 건 다 조심해야 돼. 쭉 가는데 갑자기 재물이 뚝 떨어져. 재물. 어마어마한 재물. 로또가 맞았어. 뚝 떨어져서 가로막혀서 삶이. 너무 좋아하죠? 좋아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횡재잖아, 횡재. 재물로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당장은 뭐 좋아 죽지.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삶이 망친 사람들, 삶을 망친 사람들이 허다해. 확인해 보면. 그래서 그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횡자가 들어가는 거, 갑자기 뭐 살아가는데 암이 걸렸다. 그것도 이제 행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그리고 어떤 직업에 종사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돼요. 제가 공직생활 27년 했잖아요. 27년 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20년 했는데 13살부터 33살까지 사회생활 20년간 헤아려 보니까 종사한 것이 20가지가 넘더라고요. 23가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운전도 있고, 뭐 운전도 대형 트럭, 트레일러, 뭐 지게차, 레카차 사고 나면 무지무지 빨리 가서 그 많이 사고 난 차를 빨리 똥구멍 들이대가지고 견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요. 가끔 보셨죠? 끼까 하면서 그냥 그 거의 불법으로 달리거든요. 초음속으로 달려요. 그래야 자기가 큰 돈 되는 걸 갖다 들이대가지고 견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엄청 위험해. 그것도 또 대형 덤프트럭, 뭐 트레일러 그런 거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기기사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스기사도 오랫동안.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 직업 종사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뭐 직업이니까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터 올라가고 전기 이 활선 작업이라고 하거든. 살아있는 걸 갖고 작업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은 안전장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만큼 감전사고가 적지만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감전돼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살아났는데, 아무튼 그 직업을 종사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어려서 느꼈어요. 이렇게 위험한 직업을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누군가는 거기에 종사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왜 이렇게 위험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직업을 이렇게 많이 종사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벗어난 게 공직자, 33살 이제 공직자가 되면서부터 공직생활은 천국이더라고요. 왜 천국이냐면 죽음하고 관계가 없는 업이야.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잘 만들고 그 정책을 잘 집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그만큼 없어. 그렇다고 죽지 않는 건 아니죠. 뭐 가다가 공무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여행 갔다가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적죠.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좋으나 싫으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만큼 사고 날 위험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공직을 27년 해봤지만 그 27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천국이었기 때문에 27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게 선택하는 삶이니까 가능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선택도 하나의 지혜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잘 받는 거. 그것도 뭐 지나치게 받아가지고 뭐 요즘에 그 엑스선, 그 엑스레이 너무 많이 찍으면 또 그 원자 뭡니까 그 뭡니까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거기서 뭘로 나와요? 이게 확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엑스레이라든가 뭐 하여튼 최대한 그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하여튼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을 적당히 이제 맞고 가령 뭐 그런 건 한 2년에 한 번씩 맞고 또 이제 대장암 검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제가 한 2번인가 3번인가 받았는데 처음에는 깨끗하대. 두 번째인가 받았을 때는 그 용종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떼냈다. 또 세 번째인가 받았을 때 또 용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는 한 4년에 한 번 이렇게 받다가 그게 2년에 한 번씩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벌써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했으면 옛날 같았으면 벌써 이제 용종이 커져가지고 그게 암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는 거지. 그것도 이제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학을 빌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빌려서 삶을 자연사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물론 자연에서 준 몸 그대로 건강검진을 안 해도 잘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그 가족들 그쪽 외가 쪽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장수 유전자를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인데 건강검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아무 탈이 없어. 저 같은 우리 또 아버지 쪽 우리 친가 쪽에는 또 일찍 죽어요. 다 일찍 죽어.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36세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저는 그나마 좀 오래 살아가지고 작년에 쓰러졌잖아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협심증이라는 거 확인했는데 협심증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데 우리 아버지도 그런 협심증으로 알고 있고 이게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이제 알아줬으니까 그것을 잘 관찰해서 때가 되면 검진하고 때가 되면 거기 처방을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서 자연사 할 수 있도록 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움이다. 직업 선택을 잘하고 그 환경을 잘 살피고 그리고 자기 몸도 잘 살펴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삶을 그나마 자연사에 가깝게 또 결정론보다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 사고가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사건 사고 속에 자기가 포함이 안 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데 다 이렇게 노출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능한 선택을 아주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위험 요소를 줄여가는 거 그것이 자연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어제 그 사건 사고 어제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운명하신 분들한테는 또 유감을 표하고요. 그 외에도 뭐 대형 사건 사고로 인해서 숨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의 삶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그 사람 그분들의 어떤 좋은 삶을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또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또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알차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연사와 뭐 횡사, 가능하면 자연사를 위해 성찰하고 자각하고 지혜롭게 확인해서 지혜롭게 살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